해마다 연말이면 쏟아지는 트렌드 책들. 솔직히 다 거기에서 거기 같았죠. 그런데 올해 2026년을 예측한 이 두 권의 트렌드 책은 좀 달랐어요. 오늘은 트렌드 코리아 2026 시대예보 경량 문명의 탄생, 이 두 권을 직접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리고 어떤 책이 더 좋았는지, 어떤 분들이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은지 한번 추천해 드릴 테니까 한번 영상을 끝까지 봐보세요. 먼저 트렌드 코리아 2026. 저는 솔직히 이 시리즈가 거의 한 3년 정도는 이거 너무 재미없다, 트렌드도 못 맞춘다, 이거 대체 왜 읽어야 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올해만큼은 인정! 재밌어졌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거 AI를 가지고 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재밌어져가지고요. 이제 이 책이 올해는 왜 재밌어졌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AI의 직간접적 영향과 인간적 본질적 대응 두 축을 절묘하게 대비시켰어요. 우리가 뭐 볼 때 대결 구도면 좀 뭔가 재밌잖아요. 그래서 더 재밌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은 그냥 단순히 대결 구도가 아니라 정반합이라고 해서 이제 다른 것이 합쳐져서 또 다른 걸 잉태한다, 이런 구도로 쓴 책이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공지능이 이렇게 난무하는 세상에서 평범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냥 원인 분석만 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이 들어가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술술 읽히고 또 공감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인공지능 책을 나는 진짜 많이 봤어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 책까지는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진짜 아는 것도 없고 인공지능 때문에 내 미래가 너무 걱정이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 한 권이면 충분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이 책은 해마다 키워드를 10개 정도 선정을 하는데, 이번 키워드는 호스 파워입니다. 이게 각각을 자세하게 얘기하면 너무 스포 같을 것 같아서 대략적으로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H는 휴먼 인 더 루프예요. 인공지능이 일을 대신해도 반드시 인간이 한 번은 개입을 해서 사유를 해야 된다는 거죠. O는 필코노미입니다. 기분은 즉 돈이 된다. 이제 기분은 개인의 그런 감정에서 벗어나서 소비를 일으키는 주체적인 동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R은 제로 클릭입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는 알고리즘이 선택을 대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클릭조차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로 클릭은 레디코어. 실패를 줄이기 위해 미래를 미리 리허설하고 통제하려는 요즘 세대의 분위기를 반영한 그런 단어예요. E는 AX 조직. 부서와 지휘가 해체되고 프로젝트 단위로 즉흥 협업하는 잼 섹션 같은 그런 조직을 의미합니다. P는 픽셀 라이프.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픽셀을 모아 삶의 해상도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을 말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잘 살자는 거죠. O는 프라이스 디코딩. 마치 암호를 푸는 것처럼 가격을 철저하게 해독해서 구매 의사를 결정하는 초합리적 행동을 의미합니다. W는 건강지능 HQ. IQ, EQ의 시대를 넘어서 HQ라는 게 오고 있다는 거죠. HQ는 사회 전반의 건강지능이 높아지면서 건강에 대한 준 전문가가 된 그런 소비자가 많아진 세상을 의미합니다. E는 1.5 가구. 이제 이런 가구도 요즘 많이 보이는데요. 혼자 사는데 엄마랑 아빠는 10분 거리에 살아가지고 자주 왔다 갔다 하신다던가, 아니면 동성애 사람과 같이 사는데 이제 서로의 공간을 절대 침해하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같이 산다던가, 이런 주거 형태를 1.5 가구라고 여기서 칭하더라고요. 마지막 R은 근본이즘. 이제 알고리즘이 예측하고 통제할 수 없는 영역, 즉 변치 않은 근본에 대한 목마름이 가득한 그런 분위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클래식에 대한 향수라던가 과거에 대한 동경 같은 거를 의미하죠. 그래서 결국 이 책은 인공지능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담긴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저는 좋았던 부분은 AX 조직이라는 그런 파트였는데요. 사실 제가 회사를 다니는 건 아니어서 요즘 인공지능이 도입된 시대에 직장 분위기는 어떨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이 책을 읽으니까 그런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직장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알려주고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책에 따르면 요즘은 부서와 직위 같은 게 다 해체가 되고, 인사도 이제 정기 인사가 있는 게 아니라 수시 인사, 수시 채용이 이제 주로 유행인 그런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직장에서도 잼 세션형 인재를 선호하는데요. 이제 이런 인재들은 재즈 음악의 즉흥 연주를 할 때 뭔가 정해진 게 아니라 그때그때 분위기에 맞춰서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듯이 특정 업무에만 고정되지 않고 상황에 맞춰서 자기의 능력을 그때그때 발휘하는 그런 인재를 요구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개인들은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로 이제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그때그때 배우는, 학습하는 그런 분위기로 변해가야 된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는 건 필수고요. 거기에 더해 자기 업무에 대한 실무적 지식이 굉장히 높아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관리를 해주는 그런 인재는 필요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실질 업무를 잘 해내고 능력을 발휘해서 실제로 결과를 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각광을 받는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장인이라면 특히 와닿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시는 거를 권해드릴게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시대예보 경량문명의 탄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책은 송기령 작가의 시대예보 시리즈 세 번째 책이에요.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책이 워낙 좋아가지고 세 권 다 소장하고 있고, 세 번째 책도 이제 예판 뜨자마자 바로 샀는데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세 번째 책은 1편, 2편보다는 조금 못한 감은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이트가 충분한 그런 책이긴 합니다. 이제 이 책을 트렌드 코리아랑 비교했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트렌드 코리아는 여러 가지 트렌드를 한꺼번에 보여주잖아요. 반면에 송기령 작가의 시대예보는 딱 한 가지 주제만 파는 책이에요. 바로 경량문명이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경량문명은 무엇인가 하면 말 그대로 정말 가벼운 문명을 뜻해요. 가벼우니까 더 빨리 갈 수 있고 더 멀리 갈 수 있고 그리고 더 적은 인원으로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요즘 굉장히 핫한 기업 중 하나인 미드저니 같은 경우는 직원이 수십 명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런 적은 직원으로도 충분히 이제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그런 분위기를 이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밀도가 낮아 오히려 높이 날 수 있는 새처럼 필요에 따라 바르게 뭉치고 또 흩어질 수 있는 조직. 변화에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조직만 살아남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이 책도 트렌드 코리아처럼 앞으로 개인적 인재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시대예보에서는 풀스택 인간과 퀵스택 인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이제 풀스택이 오랜 시간에 걸쳐 모든 것을 쌓고 완성형 인간이 되고자 하는 전략이었다면 퀵스택은 그 대칭점에 있는 개념이에요. 빠른 시간 안에 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능력을 습득하고 성장형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기억하고 숙지하고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면 이제는 빠르게 잊고 늘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호기심을 잃지 않는 그런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걸 읽으면서 진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너무 세상 살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또 많이 걱정이 되었던 게 이 책은 경량 문명의 반대점으로 중량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중량 문명은 말 그대로 무거운 문명이니까요. 대기업들이 이제 많은 인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제 송기령 작가는 어찌 보면 당연하게도 이런 중량 문명은 경량 문명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에는 경량 문명으로 이제 변해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런 게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효율의 문제이고 부피의 문제가 아니라 밀도의 문제라고 이제 작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기업도 이제 효율 위주로 돌아가야 된다 보니까 무거운 문명의 경우에는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그래, 요즘 안 그래도 뭔가 대기업들이 인원을 많이 감축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앞으로 더 심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읽으면서 뭔가 장밋빛이란 느낌이라기보다는 걱정된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절로 들긴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트렌드 코리아 같은 경우는 10개의 키워드로 아주 넓게 파주고 있고 시대예보 같은 경우는 1개의 키워드로 아주 좁게 파주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또 트렌드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공존을 그리면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며 시대예보는 경량화가 불가피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약간 실용적인 가이드북 같은 성향이 강하고요. 시대예보는 강의를 듣는 것 같은 사색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딱 보고 행동을 막 해야겠다, 그런 동기부여는 시대예보가 좀 더 강하고요. 트렌드 코리아는 이제 이런 미래가 생기지 않을까? 라고 약간 예측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약간 객관적인 느낌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찌 보면 두 권은 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도 해요. 결국 느리고 무거운 사람은 사라지고 유연하고 가벼운 사람만 살아남는다. 그래서 올해 단 한 권만 읽겠다 하시면은 저는 트렌드 코리아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좀 더 내용이 많아요. 그러면서도 내용이 중복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시대예보만 보면 어떡하지 하고 막 걱정이 좀 많이 되는데 트렌드 코리아를 읽다 보면 그래도 걱정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 가장 좋은 거는 두 권을 한꺼번에 다 읽는 겁니다. 둘 다 좋거든요.
그래서 올 가을이 가기 전에 트렌드 책들 한번 꼭 챙겨보시고요. 다가오는 2026년을 한번 슬기롭게 준비해보세요.